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연천군이 올해만 2곳에 공공기관 유치를 확정했습니다. 바로 경기도 의회 의정연수원과 경기도 소방학교 북부 캠퍼스인데요. 경기 북부의 공공기관 유치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연천군은 생활인구 유입은 물론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큽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천군이 올해 2곳의 공공기관 유치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먼저 지난 4월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지자체 6곳과 경쟁한 결과 연천군이 의정연수원 부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지방의회가 의정연수원을 설립한다는 상징성과 경기도 최북단 연수원 설립이라는 의미도 담게 됐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김동연 지사가 약속했던 경기도 소방학교 북부 캠퍼스 건립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연천군과 경기북부 소방본부는 소방학교 북부 캠퍼스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두 기관은 493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사업 진행과 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 소방의 역할이 그 어느 도시보다 더 중요해지고 큰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캠퍼스의 입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천군은 더욱더 우리 소방과 하나 되는 그런 그 도시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대훈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장은 경기도 차원의 사업 확장으로 연천군 1000만 인구 달성에 도움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생활 인구는 경제 활성화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좀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이 1차 기능이지만 또 이제 국민 안전체험 기능 1000만 생활인구 달성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소방학교 북부 캠퍼스는 연천군 백학면 21만 2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특화교육동과 기초교육동, 생활복지관, 도민안전캠프 등 4개의 동으로 지어집니다. 내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9년 하반기에 준공, 개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포천 내촌면 주민 1000여 명이 베어스타운의 장기 휴장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시청에 제출했습니다. 탄원서에는 2022년 리프트 사고 이후 베어스타운이 임시 휴장에 들어가면서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재개장 일정 공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랜드파크 측에 면담에 응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포천시는 이랜드파크 측과 면담해 재개장 계획 답변을 듣고 지역 활성화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일 오전 의정부 경전철 열차 고장으로 전 구간 운행이 중단돼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0분쯤 효자역 발곡 방향에서 운행되던 전동차에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모든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중단됐으며 승객들은 한때 전동차를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관계자는 신호 고장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며 오전 8시 30분쯤 운행이 재개됐다고 말했습니다. 밤사이 내린 폭우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만 60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도로 장애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무 쓰러짐과 주택 침수가 그 뒤를 이었는데요. 20일 새벽 5시 47분쯤 고양시의 한 지하터널에서는 차량이 침수돼 소방당국이 운전자 1명을 구조했습니다. 20일 새벽 6시 48분쯤 양주시 송추역 부근에서는 나무가 도로로 쓰러지며 차량 통행을 막았고 오전 7시 18분쯤에는 의정부시의 한 반지하가 침수돼 소방당국이 배수 지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2025년) 의정부시의 재정 자립도는 21.1%로 경기도 하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으면 지자체의 자주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는데요. 최근 조세일 의정부시 의원이 공공기관 이전 집중과 개발 사업 시 도시공사 지분 참여 확대 등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의정부시에 제언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조 의원과 만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가장 큰 원인은요, 저희 시가 무분별한 도시개발 및 경정철 사업 등의 수익성도 악화됐고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으로 인한 공장 총량제로 인해서 기업 유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한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의정부시 인구 문제, 수십 년간 비효율적으로 써진 예산 편성의 문제, 지속적으로 늘려온 산하기관의 문제, 그다음 고정비 지출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많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시는 국도비를 받아놓고 시비가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건물을 짓고 타시군이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에 있어서도 지난 2023년도부터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많이 줄었습니다. 아울러 SOC 사업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의정부시에서 해야 될 것들은 고정비 지출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래에 대해 좀 생각해야 됩니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통합 안정화 기금의 효율화, 초고령화 사회 인구 문제, 미래에 대한 정책 방향 설정, 그다음 더 많은 공공기관 유치, 기회에 따른 미군 반환 공유지에서 우리가 자족 도시로 거듭나야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가적 차원에서 위에서 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저는 이제 현재 CIC의 미군 반환 공유지 언어집판부 이전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국방부에서도 아마 좀 반감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2024년 30억 예산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처리가 되지 않은 불용 처리가 돼서 아예 원해적본부가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올 연말이나 안까지 지금 법무타운 근처에 밀락이나 송산지구에 그 사무실을 임대해서 좀 쓰고 그 이후에 원해재판부를 그 법무타운 부지에 조성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 부지도 아마 시에서는 몇 군데 알아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슨 LH 경기 북부 본사도 사실 용현동에 그 구 롯데마트에 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라든지 그런 걸 막대합니다. LH가 지금 법인세가 거의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인구 창출뿐만 아니라 그 외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원해재판부가 꼭 들어와야 됩니다. 충분하게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지난해 수십 년 전에 장암지구와 신곡지구 택지 개발에 상당한 많은 일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정부 경전철이나 복합문화단지 사업 등 개발 사업에 있어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타당성 조사 실패와 지속적인 목적 사업의 변경 등 민간 자본의 수익성 극대화가 도시개발만 이루어졌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출범함에 따라 도시개발의 성공을 위하여 도시개발공사가 주도로 정확한 사업 타당성을 바탕으로 많은 사업을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시민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을 만나면 물가와 이자는 오르고 오르지 않는 것은 매출과 월급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부시 재정 건전성 제고와 기회의 땅 의정부시를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 늘 노력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한 주간 활동 상황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이재강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금지 관련 개정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당의 국회의원들도 함께했는데요. 이 의원은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한반도의 다시금 평화를 안착시키려는 새 정부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들의 불법적 행위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넘어 접경 지역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가까스로 마련된 한반도 평화의 기회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북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던 만큼 관련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접경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성원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김 의원이 SNS를 통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하다며 어려운 시기에 원내대표를 맡게 된 송원석 의원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제게 보내주셨던 응원과 격려를 앞으로도 계속 국민의힘에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언제 어디서든 우리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지혜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탄소중립 선언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2035년 국회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박 의원은 이번 선언을 두고 기후위기 대응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국회가 변화를 실천하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후위기 극복에는 정파도 없고 이념도 없다며 실질적인 성과를 남길 수 있도록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앞장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9일 이임을 앞둔 에릭 테오 주한 싱가포르 대사와 만나 그간의 협력에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김 지사는 테오 대사에게 경기도와 싱가포르 관계에 있어서 훌륭한 파트너였고 앞으로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테오 대사는 AI와 에너지 등 경기도와 싱가포르의 협력이 실제적으로 많이 심화되고 확대됐다며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은 한국과 싱가포르의 관계를 계속해서 응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 8월 부임한 테오 대사는 역대 최장수 주한 싱가포르 대사로 기록됐습니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다문화 청소년 지원 정책 정담회를 개최하고 도내 다문화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정담회에는 경기 북부 한국 다문화 청소년협회, 경기도청 청소년 정책과와 이민사회지원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민호 의원은 국적은 한국인이지만 사회적으로 온전히 청소년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다문화 청소년이 많다며 그들 역시 우리 아이들이며 경기도가 보호하고 성장시켜야 할 주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청정계곡 내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도 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합니다. 집중점검 대상은 포천시 백운계곡과 양주시 장흥계곡 등 그간 불법 행위가 빈번히 발생했던 24개 시군 140개 지방하천과 계곡인데요. 하천구역 내 불법 영업 행위와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을 집중해서 살필 예정입니다. 불법 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 등 신속한 조치를 위해 관할 시군에 통보할 방침인데요. 행랑객 등 민간에서 불법 행위를 발견했을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QR코드가 담긴 현수막도 개첩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계곡 불법 행위 집중 점검을 통해 불법 시설물 122개를 철거한 바 있습니다. 포천시가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가을 가든 페스타의 메인 행사 패션쇼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합니다. 포천 시민이라면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희망자는 오는 7월 5일 소흐릅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리는 선발 오디션에 참석해야 합니다. 선발된 참가자들은 7월부터 9월까지 모델 워킹과 포즈 등 패션쇼를 위한 전문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교육을 수료한 참가자들은 전문 모델과 함께 가을 가든 페스타 패션쇼 무대에 섭니다. 한편 가든 페스타는 한탄강 생태 경관단지를 배경으로 한 꽃축제로 올해 봄 행사에는 약 16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습니다. 연천 청소년들을 위한 AI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AI 센터는 인공지능 기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지상 1층 규모로 연천 청소년 수련관 옆에 새롭게 마련됐는데요. 앞으로 첨단 AI 기술 체험과 미래 진로 탐색, 생성형 AI 실습 등 다양한 강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